네,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인 이 호남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될 수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이 호남학이라는 것 자체도 앞으로 우리가 이제 호남하면 굉장히 큰 범위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호남학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학문으로 이해해도 될지, 일단 이 호남학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네. 지역학으로서 호남학, 한반도의 남쪽에 서쪽을 찾아오고 있는 호남 지역을 아주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어떤 장르, 네. 학문, 이걸 호남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되게 학문 그러면 인문학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니까 그렇죠. 자연적인 내용, 뭐 지리적인 거, 뭐 이런 것이 좀 소외된다고요. 네. 어떤 학문이나 결과는, 사람이 사는 흔적의 결과는 어찌 보면 대부분 자연 환경의 결과물인 거예요. 네. 그럼 비가 많이 왔다 적게 왔다, 날씨가 덥다 춥다,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분다, 그리고 뭐 곡식이나 소출이 많았다 적었다, 뭐 등등등을 가지고 네. 그 학문의 성격이나 특징 같은 것을 도출해 내야 되는데, 네. 우리는 학문의 장에서는 다소 인문 사회적인 부분만 강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호남을 하려고 하면은 네. 호남 지역이 자연 환경부터 시작해서 아주 디테일까지 할 필요가 있고, 네.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그 종합적 학문으로서 지역학, 그리고 국학, 특히 한국학에 대응하는 학문으로서 호남학,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뭐 인문학 하면 정말 이제 사람에 대한 어떤 호남인에 대한 학문에 플러스 거기에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인 어떤 학문에 또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이런 것에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렇죠. 부분이 그렇죠. 있을 텐데, 그것까지 아우르는 것이 바로 이 호남학, 다시 말하면 환경과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학문이다라고 그렇죠.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랫동안 제가 알기로는 대학에서 건축학을 또 가르쳤다고 들었습니다. 뭐 건축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은 분야가 접목해서 융합돼서 학문으로서 또 인정을 받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호남학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사실은 제 전공이 건축 역사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역사 위에다 건축을 올려놓은 거죠. 네. 건축은 의식주의 큰 장르 중에 하나잖아요. 네. 사람이 먹고 또 자고 할 때 사람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만들어준 것이 건축이잖아요. 네. 건축은 결국은 자연 환경의 소산이고 인문 사회학적인 역사적인 소산인 거예요. 네. 그래서 건축을 살피려고 하면, 건축의 역사를 살피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 지역학에 대한 전반적인 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영남 지방하고 전라도 지방하고 분명히 건축이 다릅니다. 그렇죠. 한반도의 남부 지방과 중부 지방, 그리고 북한 지역도 뚜렷이 다릅니다. 네. 넓지 않은 나라지만은 뚜렷이 다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건축 역사를 전공하면서 네.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적 속성이나 자연환경, 또 인문 사회적인 것, 특히 역사적인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호남학이라는 그런 장르에 더 몰두하게 됐고, 네. 이런 책무도 맡고 있는 것입니다. 네. 듣고 보니 무관하지 않네요. 건축 역사와 또 지역학, 호남 지역의 어떤 연관성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건축이라는 것 자체는 집을 짓고 산다라는 점에서 호남은 어떻습니까? 지리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집을 짓고 살기에 좋은 환경인가 또 궁금한데요. 사람이 살기 좋은 호남이라는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집은 첫째 가장 안전해야 돼요. 사람이 살기에 좋은 자연 환경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한반도의 남쪽은 당연히 사람이 살기 제일 좋은 곳이죠. 네. 춥지도 그다지 덥지도 않고, 그다음 평지이고 뒤에가 나지막한 산이 있고, 네. 그 뒤에 높은 산이 있고, 강이 흘러내리고 바다가 가까이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길지인 거죠. 네. 길지라는 것은 풍수적인 의미이고 단어입니다만은 그것이 사람이 살기에
제일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죠. 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남부지방으로 내려오는 게 꿈이었죠. 네. 또 농업이 기반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풍부한 또 작물도, 작황도 아주 좋을 때는 정말 풍부하고 사람이 살기 좋은 정말 낭낭을 꿈꾸는 그런 과거의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산업도 많이 바뀌고 시대도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 호남이 조금 소외되고 또 사람들이 다 수도권으로 향하게 되는 그런 지역의 위기를 또 맞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귀농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럴 때 또 호남의 가치를 더 알아주는 분들도 있는데 혼합학 입장에서 또 하고 계시니까 우리 호남의 가치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그래 우리가 지역학을 하고 호남을 해야 되고 네. 한국학이라는 국학이라는 큰 장르에서 지역의 로컬을 더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현재적 상황도 중요합니다만은 과거에 우리가 최소한 4, 5천 년 동안을 살면서 우리 가족,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특징을 찾자라는 것이죠. 분명히 있죠. 네. 자연 환경이 첫 번째고 또 문화가 그렇고 역사가 그렇고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장점을 돋보이게 하거나 그걸 강조해서 외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고 네.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의 자존과 자긍을 키워줘야 네. 우리 지역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고 혹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뭐 호남 뭐 어쩐다 살 곳이 아니다 다른 지역으로부터 소외당했다 뭐 군대 가면 우리 지역을 비하하는 얘기 있고 현대 정치적 과정에서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 지역이 조금 비하하거나 소외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잖아요. 그렇죠. 결코 그렇지 않죠. 네.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장점을 지역학으로서 호남학으로서 우리가 열심히 찾고 그 가치를 돋보이게 하는 작업들, 연구들을 네. 우리가 정말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듣고 보니 우리 주변에 그 가치들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 민간에서 이런 기록물들은 잘 보존되지도 않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도 쉽게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한국학 호남진흥원이라는 곳에서 그런 기록물이라든지 가치가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일들을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한 있겠는데요. 가지 덧붙이자면 네네. 되게 기증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소장자들이. 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안동에 있는 국학진흥원도 1%에서 2%만 기증은 완전히 소유권까지 줘버린 거거든요. 네. 98, 9%는 기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럼 5년 동안 기탁하는 과정에서 이 풀 세트로 다 해드린 거죠. 네. 그리고 5년 후에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안 찾아갑니다. 아. 자기 집 사랑방에 두는 것보다는 네. 항온항습이 되어 있는 가장 과학적인 보존 처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두는 것이 좋죠. 그렇군요. 내 네. 집안의 문헌 자료가 안동에 있는 국악진흥원에다가 맡겨두었다. 이것이 큰 자랑거리예요. 네. 우리 지역도 서두르서 빨리 수장고를 짓고 그런 네. 공간을 지으면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아마 경쟁적으로 많이 기탁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그 역할과 책임, 또 이 호남의 중요한 어떤 문화유산의 가치들을 알리는데 많은 역할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또 조금 지원이라든지 또 이거 정책적으로 시급한 과제들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6년여 동안 이끌으시면서 어떻습니까? 가장 이것만큼은 우리가 좀 지원을 받고 앞으로 제일 중요하게 좀 서둘러서 해야 할 게 있다 하는 것. 시도 산하에 네. 각각 한 20여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네. 저희 기관은 부끄럽지만은 평가받으면 대부분 꼴찌를 받습니다. 네. 그 이유는 생산성이 좀 부족한 거예요. 이게 평가의 척도로 보면은 고문원 중심으로 뭘 하겠어요? 네. 사람을 막 양성하거나 대중 상대로 해서 엄청난 학술 대회를 한다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열심히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33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 제일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아직 저희들 수장고가 없습니다. 아, 네. 청사도 없습니다. 아, 물론 수장고는 있죠. 청사도 나무 공간을 빌려 쓰는 게 있죠. 그러나 다른 지역에 비하면은
작년 10월 1일 날 출범한 논산의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네. 작년 10월 1일, 우리보다 훨씬 늦게, 4년 늦게 출범했지만은 39명 가지고 건물 6동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빨리 수장고를 제일 먼저 지어서 만드는 공간에 나의 선조들의 어떤 기록물들이 차곡차곡 쌓아지고 이게 정리되고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은 네.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걸 기증한 분의 영광이기도 하고 이 지역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책무인 거죠. 뭐 타이어, 중요하죠. 네. 자동차 중요하죠. 네. AI, VR 다 중요하죠. 뭐 농생명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저변의 문화, 호남학, 호남문화, 호남문화의 어떤 자존과 자긍 이걸 키워내려고 하면은 네. 우리의 선조들이 최소한 1000여 년 전부터 생산해냈던 인문학적 자산들 네. 이것은 어디다 두어도 손색이 없죠. 네. 앞으로 그런 지원들이 조금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고요. 더 여기에 그런 지원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관심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 강의와 또 많은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마무리 짓는 말씀으로 지역민들에게 또 바라는 말씀이 있으면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호남에 사는 호남인들이 느끼는 자존과 자긍은 전통문화 자산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된다고 하고 오늘 뜬금없이 뉴욕에서 오겠어요? 네. 동경에서 오겠어요? 우리 예터에서 우리 선조들이 몇천 년간 살아왔던 흔적에서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이것을 모으고 가꾸고 보존하면서 현대적으로 활용하는 자산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책무이죠. 그렇게 해야 더 현명한 것이죠. 백범 김구 선생이 문화로 부강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했잖아요. DJ가 어쨌습니까? 문화를 일본에 오픈했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지역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호남학, 호남문화 이건 결국은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자존과 자긍이고 우리의 미래 자산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책무인 것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남의 문화유산을 계승하는 일은 지역의 역사와 미래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호남의 뿌리를 보여주는 다양한 유산들을 잘 보존해서 미래 후손들에게 전승해 주는 것이 우리 세대의 몫이자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